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 새벽 안개를 뚫고 나타난 것은 700척에 달하는 일본 수군의 함대였습니다. 조선 건국 200년, 그 어느 때보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들이우는 순년이었습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은 급히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은 고작 2천여 명. 해안을 가득 메운 외선을 보며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첫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군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정발은 성벽에서 뛰어내려 적진으로 돌진했고 그의 부하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부산 진성은 함락되었고 조선의 남쪽 관문은 무너졌습니다. 이튿날 동래성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왜군의 항복 권유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어주기는 어렵다. 그의 유명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용맹함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동래성 역시 하루 만에 함락되었고 송상현은 성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9일 후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200년을 이어온 왕조의 수도가 단 9일 만에 적에게 내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만이라는 방대한 병력을 보유했다던 조선은 왜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졌을까요? 전쟁이 일어나기 2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일본은 100년에 걸친 전국시대를 막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하며 수십만의 직업군인 집단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칼을 잡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며 살아온 전사들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끊임없이 싸우며 단련된 그들의 전투력은 동아시아 최강이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그들이 가진 신무기였습니다. 조총.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전해받은 이 화승총을 일본인들은 불과 50년 만에 완벽하게 국산화했고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보유한 조총의 수는 무려 10만 정 이상, 당시 유럽 전체의 총기 보유량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반면 조선은 어땠을까요? 200년 평화의 대가는 뼈아팠습니다. 병농일치 제도는 사실상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양반과 권력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했고 군적에 오른 병사들도 대부분 훈련다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양의 훈련도감 병사들조차 제대로 된 활쏘기 시험을 통과한 이가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조선도 화약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화차, 불랑기, 승자총통 등 다양한 화기가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실전 배치였습니다. 대부분의 화기는 왕실 행사나 의례용으로만 사용되었고 정작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에게는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변방의 군사들은 여전히 조선 초기와 다름없는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휘체계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조정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가 총사령관인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도원수, 순변사, 방어삼사, 너무나 많은 장수들이 제각기 명령을 내렸고 일선 부대는 누구의 명 따라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릴립 장군이 이끄는 8,000병력이 충주 탕금대에 집결했을 때 그들은 이미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탕금대 전투, 이 전투가 조선군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신립은 조선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북방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기병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강가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부하 장수들이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적을 막자고 건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참혹했습니다. 일본군의 조총부대가 일제히 사격을 가하자 조선 기병대는 말에서 떨어지며 무너졌습니다. 200m 전방에서 날아오는 총탄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활은 명중률이 떨어졌고 기병 돌격은 총탄 세례에 가로막혔습니다. 신립의 8,000병력은 몇 시간 만에 괴멸되었고 신립 자신도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관리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병조판서는 군사 기밀 문서를 챙겨 달아났고 각 고을의 수령들은 관인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야 할 지배층이 먼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규군이 무너지자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곳곳에서 의병이 봉기했습니다. 곽재우는 붉은 옷을 입고 호의장군이 되어 적을 막았고 조헌은 승려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선비, 정인호, 김면, 고경명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전국 각지에서 결성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더욱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그는 전쟁 직전 전라 좌수사로 부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그는 군비를 강화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정비했습니다. 다른 지휘관들이 안일하게 평화를 즐길 때 그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산도 대첩,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일본 수군을 계속해서 격파했습니다.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고 육지에서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왜군은 식량과 탄약 부족으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명나라 원군도 도착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참전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본군은 더 이상 북진할 수 없었고 방어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초기 9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조선은 초기에 무너졌을까요? 200년 평화가 만든 안일함, 부패한 군사제도, 실전 경험 없는 병사들, 낙후된 무기체계, 혼란스러운 지휘체계,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조선은 전쟁을 잊고 살았고 일본은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패배 속에서 조선은 진정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힘이었습니다. 관군이 무너졌을 때 의병이 일어났고 지배층이 도망쳤을 때 평민들이 싸웠습니다. 이순신 같은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났고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9·21간의 참패는 조선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안보는 끊임없는 대비 없이는 지킬 수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교훈은 함께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